김우식의 수고벤 토픽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수고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오늘 수급 포인트는 이제 3월도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내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수급 포인트 4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가 3월 한 달간 진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외국인 매도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죠. 뭐 글로벌 증시와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뱅가드 물량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교체 매매가 나왔고 또 달러의 강세, 또 엔화의 약세 이런 환율 문제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3월에 많았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4월 정도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래소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늘 들었습니다. 일단 좀 최근에 근거를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 많았던 어떤 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꼽아본다면은 북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또 정책 부재라는 게 또 있었죠. 그 부분. 또 기본적으로 또 뱅가드 펀드 교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 약세 이 부분 치명적이죠. 또 이제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좀 4월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선 뱅가드부터 좀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언제쯤 장이 좋아질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릴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당시엔 이 정도 있었죠. 이게 뱅가드 펀드 교체가 한 절반 정도는 소진돼야 우리가 좀 자신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위치는 여기 정도입니다. 이제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렇게 소진이 돼서 7월 초면은 이제 제로로 되는 거죠. 이렇게 소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4월 초 정도면은 한 50% 정도까지 소진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될 수밖에 없죠. 좀 아쉬운 것은, 사기도 사고 팔기도 팝니다. 선진지수 쪽은 사고 이머징은 팔게 돼, 뱅가드 펀드가 팔게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선진지수 물량 사던 것은 소진됐더라. 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머징 쪽 물량 같은 경우도 역시 4월 정도면은 절반 정도가 소진된다. 그러면 아마 자신감을 좀 얻을 것 같습니다. 요게 있고 또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죠. 이 부분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고 또 국내 정책 부재 이 부분도 아마 외국인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만은 오늘 이미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4월에 구체적으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달러 강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키프로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영향을 좀 주고 있죠. 그쪽에 지금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한 4월 초 정도에 뭔가 좀 본격적인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것만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 역시도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또 4월 되면은 일본의 또 구로다 총재가 또 BOJ 또 회의에서 어떤 또 정책을 낼지 모르겠지만은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국내 장의 어려움은 또 당분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많은 수급 악재들 같은 경우는 4월 들어서는 아마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 포인트는 4월, 다음 달인데요. 이번 달 지금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수급이 조금 풀린다면 참 다행입니다만 일단 3월이잖아요. 지금 11거래일째 외국인들은 매도세에 나서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금 매매 패턴은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들 사고 있어요? 딱히 살 세력들은 없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나오는 물량들, 뱅가드다, 블랙락이다, 등등해서 그런 물량들은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일단 그 규모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화학업종, 운수장비 서비스, 전기전자 등등해서 대부분 업종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요. 유통 철강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역시 전기전자 2등주가 계속 보이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역시 잡히고 있고요. 그 외에도 두산중공업이나 현대산업,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도 보이는데 약간 요점이 좀 특이한 점이 아닐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정도, 그 정도로만 월말에 조금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기관들은 또 10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 어떤 매매 패턴 보이고 있습니까? 기관은요? 아무래도 분기 말, 3월 말 결산도 말이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동안 보시면은. 그래서 아마 윈도우 드레싱의 가능성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대에서는 펀드 환매가 별로 안 나오죠.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수하는 반대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도는 별로 없고요. 전기전자, 서비스, 유통 등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매수 종목을 보니까 기아차도 보이고요. 삼성전기 좀 추세 좀 괜찮았죠. 현대산업, 또 KB금융,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역시 딱 보시면은 파길 깊게 그렇게 좀 다가오는 종목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도 월말에 조금은 받아주는 정도만 해주고 눈치 보기 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자분들은 수급에서 어떤 포인트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예, 큰 전략의 변화는 없겠죠. 한 4월 정도면 지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빠져도 많이 안 빠진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조금씩 담아가는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닥 계속 말은 많습니다만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중기 관심 이 부분은 향후에 거래소가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엔 타픽 SK증권 김우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